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렌지 카운티 상공회의소 그리고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공동 주관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행한 케어 액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알버트 장 회계사입니다. 오늘 두 분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오늘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렌지 카운티 상공회의소 그 방송분과위원장 겸 지금 남가주 CPA 협회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스테판 리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에서 방청객 역할을 맡은 KCPA 협회의 이사를 맡고 있는 이경훈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사실 지난 금요일 이 행정명이 떨어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지난 한 이틀, 3일 저희가 기관과도 다 확인하고 정리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여기에 간단한 유튜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선 스테판 회계사님께서 이 법안에 대한 취지를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히 지난 금요일 이제 오후에 하원의 통과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사인한과 동시에 이 빌이 이제 완전히 이제 법안으로 확정이 됐는데, 일단 제목을 보게 되면 이 법안의 취지가 정확히 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드, 릴리프 앤 이코노믹 시큐어 액트라는 법안, 즉 CARES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이 만들어진 거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경제적인 안정과 고용관계 유지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 법안이 작성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감에 있어서 이 법안의 내용이 전적으로 이 고용관계 유지, 그 다음에 패밀리 퍼스트 케어 등등 모든 관계가 이 고용의 유지를 통해서 경제적 안정과 그 다음에 이 패밀리 케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정부의 그랜트, 베네핏들이 이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SBA 론, PPP 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 뭐든지 다 된다, 아니면 이게 뭐 다 오케이다, 모든 사람한테 돈이 나올 거다라는 이런 희망을 갖고 저희가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어프로치와 현실적인 내용, 또 그리고 정말 현실이 뭔지 한번 회계사님들께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PPP 론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내용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두 분 중에 좀 설명을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소위 이 PPP 론이라고 불려지는 이것은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 케어 액트 법안의 가장 중요한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법인데요. 쉽게 말하면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상정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도 이미 정해져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론을 작성을 하고 또 적용을 하고 이 론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PPPL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 이 PPPL에 대해서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업무적으로도 많이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SBA론이 갑자기 들어가고 PPPL이 갑자기 부각이 돼서 이슈화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기존에 방송되는 유튜브 내지는 여러 가지 방송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놀라운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결정되지 않은 사안들이 마치 다 결정된 것처럼 방송이 되고 있는 사실과, 그 다음에 도대체 이 PPP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법안 안에 들어가 있는 loan forgiveness, 즉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이 론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되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조항이 워낙에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정부에서 어떤 무조건으로 아니면 조건이 없이 구제 형식으로 배포가 되는 그런 어떤 펀딩으로 잘못 오해돼서 지금 회색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이경훈 회계사님께서 이제 SBA론이 이제 사라지고 왜 이 부분이 부각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큰 제목은 스몰 비즈니스 대 릴리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7A, 504 마이크로 론이라고 하는 SBA 론의 형태는 그대로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번에 발표된 소위 우리가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이라고 하는 EIDL, 즉 이제 지난 썬데이부터 이 어플리케이션이 다시 이제 온라인에 열려서 지금 소위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보다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작성되고 있는 그 EIDL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PPL 론이 마치 새로운 그런 론의 형태로 등장한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틀은 기존의 정부가 SBA를 통해서 진행했던 론의 틀을 갖추고 있는 틀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PPP라는 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와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고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럼 한번 누가 적용이 가능하고 어떤 사람들이 PPP 론에 신청이 가능하고 받게 가능한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SB론에 적합한 저희 스몰 비즈니스, 즉 현재로서는 이제 500명 미만의 인플로이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하게 난포프라핏 교회라든지 인플로이 숫자가 500명 미만이면 스몰 비즈니스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어코모데이션이나 푸드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가 됐던 이제 멀티 로케이션으로 규모가 굉장히 크게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플로이도 많겠지만은 그럴 경우 이제 스페셜하게 각 로케이션 인플로이 숫자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설명을 해주실 게, 도대체 왜 PPP론의 베네핏이 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PPP에 지금 어떻게 보면 주말 동안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이 오고 가면서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럼 그 융자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나 또 상황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큰 틀은 SBA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PPP론은 7A라는 이 캐테고리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SBA 론 상에서 봤을 때 7A는 보통 이제 캐피탈 펀드의 론을 목적으로 이제 5 밀리언 정도까지 이제 론을 해줬던 론이고, 지금도 이제 SBA 론을 이그지스팅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런 특별한 이제 법안을 케어 액트를 발표하면서 이 론의 리밋을 이제 10 밀리언까지 올렸고, 특별히 지금 이제 이러한 디제스터가 시작된 2월 15일과 6월 30일 사이에 엄청난 이 리테일 스토어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갔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떤 손실과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고용관계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이제 어떤 공적 자금의 형식으로 이제 투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기간 동안에, 즉 이제 법안을 보게 되면 론을 받은 날부터 이제 8주 동안 사용한 소위 이제 웨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렌트비, 유틸리티 등등, 특별히 비즈니스 유지함에 있어서 이제 고정비라고 우리가 간주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한 금액을 이제 웨이브를 받을 수 있다, 즉 forgiveness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핫하게 지금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라고 하면 이 PPPL이 융자 금액이나 이절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 상환 기간도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나쁜 어떤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PPPL이 고용 유지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융자금인데, 이 금액을 받아가지고 이 목적 쓰는 게 아니고 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투고나 딜리버리 위주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너무나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서 새로운 스토어를
더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융자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플로이먼을 유지하고 고용을 가능한 한 많이 확장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즈니스 오너에 대한 인센티브 형격이 크기 때문에 뭐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뭐 리노베이션을 한다거나 이런데 이 펀드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페이롤 커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장 중심에는 이제 인플로이에 대해서 오너를 포함한 인플로이, 즉 페이첵을, 소위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웨이지를 보존하고 그 웨이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유지시켜 가는 어떤 그 고정비에 이 금액, 이 펀딩을 쓰도록 그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 법이 나온 취지는 정부에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지금 8주에서 maybe 10주, 12주 이 시간 동안 비즈니스들이 비즈니스를 유지하면서 또 직원들을 사실 같이 유지해주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걸 정부에서 도와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자체를 뭐 다 신청하면 나온다 아니면은 뭐 10밀리언이니까 10밀리언이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유언비어도 많이 돌고 하는데 지금 정확히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해야지만 이거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PPP 론의 어플리케이션 방법과 들어가는 서류의 내용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제 4월 3일 전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한 인스트럭션과 어플리케이션 방법이 가이드상으로 나와 있을 뿐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대략적인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론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해를 하시라라는 것이죠. 즉, 이 론이 진행되게 됐을 때에는 결국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EIDL이라고 하는 론은 펀드를 해주는 주체가 SBA가 되지만 이 PPL은 펀드를 해주는 주체가 각 뱅커가 될 것이고 이 서류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SBA가 하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론의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제 적격한 사람과 적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판단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200만 불짜리 그 디제스에 관련된 EIDL로는 SB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PPP라는 그런 컨셉은 지난 금요일 날 나왔지만 아직 정확한 행정 규정이나 방법이 지금 준비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토대로 그러면 EIDL 지금 현재 SBA에서 진행하고 있는 론 자체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네.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그 전체적으로 PPPL이 되게 금액도 그렇고 그 손님들 문의에서 제가 자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100% 개런티 해주는 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문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은행이 융자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굿페이스 서티피케이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부는 100% 개런티를 해준다고 했는데 은행은 이 서티피케이션을 요청을 해가지고 융자를 받는 사람이 제출 못하게 되면 융자를 못 받는 건가요? 네, 통상 이제 다시 SBA론 얘기를 잠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존에 이러한 디제스터가 있기 전에 존재했던 이제 SBA론은 종류에 따라서 정부와 뱅크가 개런티라는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었던 론들이 있고 특별히 7A 같은 경우는 정부가 100% 개런티하는 론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특별히 이 PPP론, 즉 프로텍션 플랜, 페이첵 프로텍션 플랜이라고 하는 이 릴리프안을 발표를 하면서 정부의 개런티를 100%로 올린 것이고 그 개런티라는 말이 신청하면 나온다라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론을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이 론의 펀딩을 진행하는 주체는 뱅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돈을 빌려줘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 언더라이팅은 SBA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론을 신청할 당시에 EIDL이던
기존의 론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펜딩 상태이거나 그 다음에 론을 받는 것이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이 론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론을 이제 4월 3일 이후에 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겠지만 이 론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패키지 역시 이 페이롤과 관련된 서류들이 주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롤이 받지 않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든지 그 다음에 스케줄 C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하는 뭐 솔 프로프라이터라든지 그들이 자기가 제너레이트한 인컴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증명하는 내용들이 패키지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희 손님들한테 지금 은행에서 PPPL을 100%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네를 통해서 진행하자고 그 영업적인 뭐 그런 것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회계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 PPPL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는 먼저 SBA를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행에서 손님들한테 PPPL을 진행하자고 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승인된 SBA를 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뱅커 측에서 직접 진행하게 되는 PPP 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존의 SBA 론을 가지고 계신 비즈니스 오너들께서는 본인들의 뱅커와 지금 의논을 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스몰 비즈니스 뎨 릴리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안내를 받으셔서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SBA로는 머디파이해서 이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PPP론을 진행을 하도록 패키지를 받거나 안내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그 PPP론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SBA로는 또 리파이낸스를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PPP 론에 대해서 좀 랩업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월급과 거기에 관련된 이 론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베네핏에 대해서인데 아까 서두에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내용이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우리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이 PPP 론을 통해서 과연 10밀리언이라고 하는 이 어마한 금액 중에 얼마를 내가 론을 많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며 또 받은 론에 대해서 얼마나 forgiveness, 웨이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 PPP 론은 프로텍션, 페이첵을 프로텍션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이미 접하고 있지만 250%, 즉 셀러리, 1년 웨이지의 한 달치 에버리지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론 어마운트로 확정되게 되는데 단순히 페이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직원들, 인플로이 고용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 물론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드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기간이 언제로 결정되냐 하면은 이 사태가 나오기 전, 즉 작년 기준입니다. 2019년도 2월 15일 2019년도와 6월 30일 2019년도 그 사이에 발생된 그 에버리지 웨이지의 250%를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론 금액이 확정이 되고 나중에 이 론을 받은 날로부터 8주에 걸쳐서 사용된 금액을 이제 원금을 상환하게 되는 즉 6months 후 혹은 길게는 1년 후부터 이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원금 상환 시에 은행에 자기가 웨이브 받을 수 있는 론 어마운트를 본인이 혹은 회계사나 레프리젠을 통해서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청했던 2019년도 그 엘리저블 피리어드의 인플로이의 넘버와 그 다음에 웨이지의 양 그리고 지금 이 디제스터가 시작된 2월 15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변화된 인플로이의 수 넘버와 그 다음에 인플로이에게 지출됐던 웨이지의 차이만큼 은행으로부터 탕감받는 빚의 금액을 감소, 즉 그만큼을 덜 탕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용을 얼마만큼 유지를 다시 원상복구를 이 사태가
나기 전에 작년에 동일한 기간 동안의 회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론을 탕감받는 금액의 양이 결정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하나 말씀드리면 이 론을 받는 시점에 맞춰서 즉 6월 30일을 기점으로 이미 부분적인 혹은 전적인 레이오프를 했던 직원들을 얼마나 많이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느냐에 따라서 웨이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양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 우리 나눴는데요. 제가 그러면 하나 다른 앵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PPP라는 론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 인플로이의 입장에서 또 언임플로이먼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는 언임플로이먼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PPP라는 론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또 이런 상황에서 언임플로이먼의 상황이나 또 고용주로서 직원들을 이렇게 언임플로이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판단하는 기준과 서로 연계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면 좋을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테판에게. 예. 지금 이제 UI를 필드에서 손님들 통해서 저희가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 계속 UI를 받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중단을 시켜야 되느냐. 일부 PPP 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신 사장님들을 중심으로 오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은 PPP 론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변제받을 수 있는 그 부채의 양이 6월 30일 2020년 기준 6월 30일 현재 현장으로 복귀한 이 오너들, 비즈니스 오너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인플로이의 넘버에 의해서 그 부채 탕감받을 수 있는 부채의 금액의 양이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디제스터가 시작된 시점부터 EDD에서 여러 가지 소위 이 UI와 관련된 대체적인 안들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예컨대 전혀 일할 수 없는 인플로이들, 즉 현재 상황은 오너가 의도적으로 아무 일이 없을 때 전적으로 레이오프, 파이어를 시킨 상황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비즈니스를 닫아야 하는 이런 물리적인 이 이코노믹 인주리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는 이 상황에서 템퍼럴리 레이오프인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루에 1시간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기존의 UI를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 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줄어서 일주일에 기본적인 어닝이 주는 사람들은 또 줄어든 어닝에 대한 부분을 UI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인플로이어 입장과 인플로이, 고용주와 고용인 간에 상충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력해서 UI를 해결할 수 있는 소위 월 프로그램 쉐어링이라는 안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 회계사들과 전문가들과 의견을 하셔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풀어갈 수 있는 안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까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가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지난주 금요일 케어 액트를 발행을 했고요. 거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지금 PPP라는 이슈에 집중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를 나눴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어려움을 겪으시는 비즈니스들, 그분들에 관련된 직원들, 또 거기에 관련된 주위의 모든 영향받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다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가 다 같이 이겨냈을 때 다시 비즈니스에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저희가 받는 거고, 또 저희 같은 전문인들이나 또 상공인들이 그걸 통해서 정말 좋은 다시 좋은 세상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써주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신청을 도와주시는 분들이나 또 같이 여기에 관련된 직원들이나 다 정말 굿 페이스를 가지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같이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 상공회의소 그리고 남가주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우리 주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여기에 관련돼서 또 이게 진행되는 과정, 또 은행 과정, 또 지금 이제 텍스에 관련된 텍스 프로비전들,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들 전부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은 계속 바뀔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대로는 다음 주에도 바이러스가 바로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일 거고, 또 이게 언제까지 갈지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움직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해 내용에 대해서 정말 한번 우리 같이 내용을 보면서 계속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와주신 우리 회계사님들 마지막으로 코멘트 한번 해주시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부분 한번 나눠주시면서 우리 방송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 방송을 오시와 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 방송을 하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모든 법안들이 ongoing, 즉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발효될 당시만 해도 지금 모든 기준이 6월 30일 2020년으로 지금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계산의 근거, 혜택을 받는 조건들. 하지만 이 사태가 길어지면 이 법안도 또 변동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해서 각자 주위의 프로페셔널들과 의논하시면서 절대로 패닉이 없는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시큐리티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정부도 이런 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너무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혼란에 빠지시지 않고 정말 라이트 인포메이션을 가장 지근에 있는 담당 CPA 혹은 의지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대처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